공부가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은데 이 간단치가 않다는 건 뭐냐면 되게 좀 되게 섬세해. 이 공부가 자체가 섬세해서 근데 안목도 되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우리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가 어려요. 사실 알아듣기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말도 낯설어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공부를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공부가 어, 뭐라 해야 되나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게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참 이게 미묘한 거예요. 근데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되게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 말로서는. 물론 그 말 뜻을 알아도 뜻으로서 잡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뭐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는 뭔가 손에 잡히듯이 얘기하는 이쪽 얘기들에도 뭔가 손에 잡히듯이 얘기하는 거는 그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공부는 손에 잡히는 거는 다 구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깔끔하게 정의된다거나 어떤 경계로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돼 왔고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리에 손에 잡히는 거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도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공부는 뭐냐면 손으로 잡으려는 그런 습관, 그다음에 손에 잡히는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게 이 공부의 어떤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럼 뭐냐? 분명히 말로써 개념으로서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이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개념화 하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뭔가 명쾌하게 잡히는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을 깨뜨리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로서 이게 뭔가 개념이 있는 언어로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고 그게 선의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선의 방편어를 이렇게 얘기해도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이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근데 이런 뭔가 잡으려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고. 뭔가를 잡을 걸 줘야지.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레 그냥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게 있는데, 공부는 거기서 통해야 돼요. 진짜 공부는.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에서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 말도 어려워. 근데 이 어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전을 얘기하고 어록을 얘기하는 거는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긴 그 말씀에서 말은 어렵지만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요즘의 언어로 얘기하면서 그 정수에 통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을 교재로 하고 어록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교과서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근데 딱 정작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어렵지만 손에 잡히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공부가 어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것 아니면 어떤 규정하는 것 어떤 그런 식의 경계로서 자기 공부를 삼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식의 공부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불법에 통하는 공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자기 삶에서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 가르침에 따라가야 되겠죠. 잡히지 않는 그 감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도바님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괜히 이제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는데도 뭔가
이게 뭔가 우울해지는 듯한 느낌, 무기력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 공부의 초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 곱이 넘기신 분들의 이제 어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우울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이 공부의 여정이 이제 일종의 화학적인 반응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밟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이렇게 그 고비를 이제 지나왔는데, 뭐,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 여러 번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무기력한데, 법문 듣다 보면 무기력한 것도 경계니까 이걸 문제 삼으면 안 되지 하는 그 큰 이해는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자기 현실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마디를 안 하시죠. 두 마디를 안 하. 그 경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맞죠. 근데 자기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뭔가가 이렇게 좀 클리어하지 않다 해야 되나?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보다 공부가 훨씬 깊으신 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맞지. 반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맞거든. 이게 그 어떤 무기력이나 그런 것도 경계라는 게.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기존의 어떤 그 자기 포지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냐면 이 공부는 이게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가 중요해. 이 공부를 어떻게 우리가 해 가느냐, 마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자세가 일종의 그 조건이기도 하고 일종의 그 그릇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법문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면 저절로 공부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그게 이 조건 이런 태도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살아왔냐면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자기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갖고 살아온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어요. 다 그래요, 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다 각각의 어떤 형상을 기준으로 개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인이잖아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름이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개성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한 개인을 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라는 의식에, 그래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뭔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구조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살아왔어요. 이게 패턴화된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게 딱 조건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노력한다고 뭐라고 지적을 해. 그럼 뭐냐면 이제 공부가 그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가 조금씩 그게 크게 거칠게 막 크게 액션을 취하거나 막 눈에 보이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의도를 갖고 이 공부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게 노력이구나라는 이 말을 알아듣고 자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도를 갖고 뭔가 공부라는 걸 하고 있는 내지는 그게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공부란 이런 것이 아니면 이런 상태야. 모든 게 하나야.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게 하나야라는 이 소식이든 이 소리이든 이런 속삭임이든 이것도 내가 한마음 일으켜서 규정하고 있는 습관화된 어떤 노력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평생을 살아오면서 몸에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천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한마음 일으킨 그 패턴에 길들여져서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전거를 타면은 어느 순간 처음에는 배울 때는 힘들지만 어느 순간 이 자전거가 몸에 익어가지고 막 이 핸들 돌리는 게 몸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데 그것도 노력이거든. 이 공부의 관점에서는 노력인 거예요. 한마음 일으켜서 자꾸 익숙한 기술을 쓰고 있는 것도 노력이고 조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뭐냐면 멈추게 되죠. 그럼 무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은
나 개인이라는 의식에서 아직 탈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무기력. 그래서 자아와 자아를 자기라고 동일시한 그 업습 때문에 생기는 무기력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덜 무기력하다. 더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내가 죽어가는 듯한 느낌으로써 자기는 이게 무기력이나 그런 우울한 느낌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진짜 이 마음인데 한 개인 어떤 자아를 나로 두는 그 정체성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아가 하는 노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상하게 내가 무기력해지는 쪽으로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아직 덜 죽었다. 아직 더 무기력해져야 된다.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되게 섬세하면서도 되게 이게 알아듣기 어려운 안내들이거든요. 이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은. 그래서 그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의 언어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의도에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가야지 그냥 뭐 1시간 법문 딱 듣고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야. 계속 주변만 맴도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를 잡고 있어요. 뭐 이거라든가. 그러면서 심란해지면 그냥 이거야. 계속 이거의 반복인 거야. 공부가 이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그 가르침을 그게 진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게끔 이끌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저는 이 경전, 그 다음에 어록, 진짜 공부가 밝은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뭐라고 얘기 선사들? 지금도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문답 할 때 그러잖아요. 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오대산으로 갑니다. 조심해라. 그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미끄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식의 표현들이 그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엊그제 넘어지셨죠. 눈 많이 왔을 때. 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냥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힘을 빼고 그냥 넘어지라면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의 그 눈길이 미끄럽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진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미끄럽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길은 진짜 미끄럽다. 근데 이 미끄러운 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 잡히는 게 있으면 미끄럽지가 않아요. 딱, 우리도 신발 있잖아.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신발에까지 아이젠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미끄럽잖아. 탁탁 걸린다고. 이게 그 각이 있으니까. 각이 없어요. 이거 각이 없어요, 이거. 이게 틀이 없다는 게 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 잡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식의 어떤 자세를 취한다거나, 뭘 본다거나, 챙긴다거나, 물론 처음에는 그게 방편으로서 작동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게 남아있으면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대상화거든, 대상화. 그 다음에 이원성이거든. 그 틀이 무너지는 공부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그 작은 어떤 그 크게 몸에 배어서 나중에 공부가 밝아지는데 허들이 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그런 장치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워낙에 너무 낯선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결국은 그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거랑 똑같아, 우리.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씨앗을 뿌리면 온실이 필요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 잘 케어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도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점점 이게 온실에서 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 온실이 뭐냐? 이게 딱 각이 있는 거잖아. 이게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거. 그거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름드리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면은 부목 같은 것도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게 공부에 대한 것이든 어떤 그 사람과의 뭐에 대한 것이든 심리적으로. 그런 거 다 해탈하는 거,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게.
그래서 공부를 보실 때 진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주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그게 뭐가 됐든 머물지 말라. 그래서 이것입니다 할 때 이것은 어떤 주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환기예요. 환기. 뭔가 묶여 있어. 뭔가 의지하고 있고 아니면은 스스로가 어떤 법이 어떤 거다. 구속된 어떤 느낌으로서 대상을 잡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게 하는 환기의 그런 것이지 이것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어떤 그 방편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의지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방편은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것에서 정신 차려라 이거지. 처음에는요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뭔가 체험이 와도 그래. 뭔가 뭐 생성하고 뭔가 밝은 어떤 게 있는 것처럼 내지는 이런 식이죠. 그런 게 이게 성성한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알 수는 없어. 법문을 들어보니까 알 수는 없는데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대상화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죠. 사실은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잡히지 않지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안정이 되면서 가벼워져요. 삶이. 그게 공부의 증거가 되는데 근데 잡고 있는 건 없어야 돼요. 거기.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빨리 그게 알아질 때는 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뭔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디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몰라야 돼. 근데 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뭐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공부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요 뭐 하루가 어떻고 이렇고 이제 가볍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진짜 이렇게 서다가 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막 선생님 표정이 밝아져.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게 맞다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렵죠. 진짜 왜냐하면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보 중에 바보잖아.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진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표정이 밝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몰랐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에 자신이 없었더라고. 진짜. 그거에 아무것도 아는 건 없어.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말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었던 건데 나중에는 진짜 그런 거예요. 공부가. 나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냐고, 자신 있게. 그래야 된다니까, 공부가. 그러니까 깊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미끄럽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잡히는 게 아닌데,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진짜 나중에 공부가 밝아진다는 건, 그게 너무도 당당하고 당연하게 진짜 이거는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